첫 번째 경기 KT 손익분 대 서울 삼성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KT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SK의 접전 끝에 패했다. 해먼즈가 원희와의 득점 맞대결에서 밀리지 않았고 허운이 오픈 찬스의 동료를 잘 활용하며 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4쿼터 승부처를 내준 것이 아쉬웠다. 한희영과 박준영 등에게 기회가 있었지만 림을 외면하며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그래도 부상자들이 돌아온 풀핏의 전력이기에 선두 싸움에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는 팀이다. 삼성은 목요일 홈경기에서 LG에 승리했다. 선발 출전한 구탄과 이정현, 최성모 등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고 코버는 21분 동안 24점을 집중했다. 경기 내내 원포제션 상황이 이어진 접전이었는데 이정현이 4쿼터 승부처에서 연속 5점을 집중했고 코번의 골밑 존재감도 확실했다. KT의 승리를 본다. 이원석과 이정현, 코번과 최성모 등이 최근 잘해주는 삼성의 경쟁력도 올라온 건 사실이다. 그러나 박지원을 제외한 부상자가 모두 돌아온 KT 원정에서는 쉽게 리드를 잡기 어렵다. 허운이 최성모의 압박을 이겨내며 오픈 찬스의 동료를 찾을 수 있고 해먼즈가 코번의 느린 발을 공략할 KT가 홈에서 중요한 승리를 따낼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안양 정관장 대 창원 LG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정관장은 주중 모비스 원정에서 완패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박지훈이 다시 한번 더블더블에 가까운 기록을 내며 스틸도 7개나 기록했고 한승희가 야투 성공률 100%로 17점을 터뜨렸는데 거기까지였다. 변준영에 이어 정효군과 이종현 등이 모두 부상으로 빠지며 벤치에서 나와 10분 이상을 소화할 선수가 적었고 외곽포가 너무 터지지 않은 경기였다. LG는 삼성 원정에서 접전 끝에 패했다. 타마요가 믿기 어려운 90% 가까운 야투 성공률로 37점을 기록했고 멀로의 더블더블이 있었지만 승부처에서 이정현을 제어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대체 외인인 글핀이 10분 정도를 뛰며 한국 무대에 적응할 수 있음을 증명했고 베테랑 슈터인 허일영의 야투 감각도 좋았다. LG의 승리를 본다. 정관장은 정효군과 변준영 등 팀에서 가장 중요한 국내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기에 홈에서도 좋은 경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알렉산더가 부상 여파로 5분을 뛰기 어렵기에 라렌의 과부하도 커지고 있다. 타마요와 양준석, 데릴 멀로가 주전 구간 우위를 이끌 수 있는 LG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고양 소노 대 부산 KC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소노는 리턴 매치 첫 경기에서 최악의 패배를 당했다. 부상자가 즐비한 KCC를 만났기에 연승을 노렸는데 전반에 이미 60점 가까이 실점했다. 감기에서 돌아온 이정현이 경기 시작 2분도 되기 전에 부상으로 빠진 여파를 극복하지 못했고 번지와 알파카바 등 외인 선수들의 활약이 전혀 없었다. 최근 김태술 감독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임동섭이 잘해주긴 했지만 이정현의 공백이 크게 느껴졌다. KCC는 소노 원정에서 목요일 경기를 승리하며 연패를 벗어났다. 전반에 이미 20점 차 이상의 리드를 벌렸고 종료까지 별다른 위기에 빠지지 않은 완승이었다. 풀타임을 소화한 리온 윌리엄스가 리바운드 12개 포함 더블더블로 소노 외인 듀오에 밀리지 않았고 이근희가 3점슛 6개 포함 22점을 폭발했다. 이호영과 이주영 등 벤치 지원도 있었기에 좋은 경기를 했다. KCC의 승리를 본다. 허웅과 송교창, 정창영과 최준용 등이 모두 빠진 상황이지만 이승현이 공수에서 팀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다. 이재도와 임동섭 등 베테랑들의 분전이 필요한 소노는 이근준이 돌아왔지만 야투 난조에 시달린 데다 이정현이 다시 부상을 당한 게 아쉽다. 외곽 능력이 떨어지는 소노 빅맨 상대로 윌리엄스의 안정적인 림 사수도 있을 KCC가 연승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신한은행 대 KB스타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신한은 지난 목요일 원정 경기에서 썸에 패하며 5위로 내려앉혔다. 이소희와 박혜진이 결장한 썸 상대로 승리를 노린 경기였는데 초반 이지마 사키를 막지 못했고 승부처 경기력이 아쉬웠다. 강계리가 10점 8리바운드를 기록했고 신지영과 홍유순의 13점도 있었지만 리카가 부진했던 것이 뼈아팠다. KB는 지난 수요일 원정 경기에서 우리은행에 패했다. 4쿼터 종료 6분을 남기고 추격에 성공하며 4점 차까지 따라갔지만 전반 꾸준히 10점 차 정도로 끌려간 게 아쉬웠다. 그래도 상대의 집중 견제에도 15점 14리바운드 더블더블에 성공한 강희슬과 10점 7어시스트를 기록한 허혜연이 후반기에 좋은 페이스를 이어갔다. 단 파워가 좋은 매치업 상대로 고전한 송윤아가 조금 더 공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내 외곽 밸런스가 맞을 수 있다. 신한은행의 승리를 본다. KB는 강희슬이 강점인 외곽 외에도 리바운드 사수로 팀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러나 김민정과 김소담 등이 전력 외의 상황이기에 신한 상대로 높이의 열세가 있다. 송윤아와 염윤아 등이 빅맨 수비를 하는 상황인데 홍유순과 리카, 최이샘 상대로 제공권에서 밀릴 것이다. 신이슬과 신지연 등의 득점도 잘 나오는 신한이 연패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OK금융그룹 대 삼성화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OK는 현캐 원정에서 한 세트도 빼앗지 못하고 완패했다. 매 세트 초중반 접전을 이어갔지만
승부처 마무리에서 상대에 압도당했다. 블로킹에서 1대 11로 밀린 것도 결정적이었다. 신호진이 55%의 성공률로 12점을 기록했고 아웃사이드 히터로 출전한 김건우의 깜짝 활약도 있었는데 크리스가 무득점에 그친 것도 있었다. 안정적인 경기를 위해서는 웨인의 존재감이 필요하다. 삼성화재는 휴식기 이후 재개된 경기에서 대한항공에 패했다. 매 세트 접전을 이어갔고 3세트에서는 18대 15의 리드가 있었는데 경기 마무리가 좋지 못했다. 이적동에서 문제로 결장한 막심의 공백으로 인해 파즐리의 공격 부담이 컸다. 그래도 이 경기에는 막심이 돌아오기에 파즐리와 쌍포를 가동할 수 있다. 삼성화재의 승리를 본다. OK는 신호진과 김건우 등이 공격 상황에서 중앙 파이프와 오픈 등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크리스가 전력외나 마찬가지기에 화력의 열세가 크다. 파즐리가 아웃사이드 히터로 나서기에 수비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막심의 가세로 집중 견제를 벗어날 수 있고 막심이 큰 공격을 해줄 삼성이 승리할 것이다. 6번째 경기 흥국생명 대 한국도로공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흥국생명은 마지막 김연경의 서브가 실패하며 GS 원정에서 패했다. 1, 2세트를 내준 이후 내리 2세트를 가져오며 리버스 스윕에 도전한 경기였는데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서브 득점 6점을 비롯해 21점을 기록한 정윤주가 맹활약했는데 김연경이 공격 성공률 36%에 그쳤고 마테이코가 아직 한국 배구에 적응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김수지의 결장도 높이에 있어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다. 그래도 이고은과 피치가 부상 투혼을 보였고 이 경기에는 더 나아진 컨디션으로 나설 수 있다. 도로공사는 휴식기 이후 재개된 경기에서 현대건설에 패했다. 먼저 2세트를 따내며 승점 3점도 가능했던 경기였는데 3세트 접전 상황에서 밀린 이후 상대에게 모멘텀을 넘겨주고 말았다. 그래도 타나차의 부진에도 나란히 40% 이상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한 강소희와 니콜로바의 존재감이 좋았고 모처럼 김세빈이 중앙에서 9점을 기록했다. 흥국생명의 승리를 본다. 도로공사가 휴식기를 잘 준비한 모습으로 현대건설전에서 선전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마테이코가 훈련을 더하고 나설 수 있고 이고은과 피치 등이 휴식으로 몸 상태를 끌어올린 흥국생명 쪽으로 더 눈길이 간다. 김연경이 지난 패배의 충격을 벗어나기 위해 집중력을 되살릴 흥국생명이 홈에서 높이를 앞세워 승리할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